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이틀째도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CEO들은 대통령 앞에서 일정한 약속을 했지만 소비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분석하는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내린 많은 행정명령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목할 이슈는 해외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미국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슈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할 때 주변 인물은 100% 남자였습니다. 낙태와 사형의 보수적인 콜로라도주 연방판사가 연방대법관 지명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사설로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스페니쉬 웹사이트는 사라졌고 전화 민원 라인도 끊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첫 질문 대상자로 전통적인 AP통신 기자를 제치고 뉴욕포스트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뱅크 주식은 최근 크게 올랐지만 뱅크 CEO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017년은 달러 가치가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인공지능의 반란에 대비해 지하 벙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예상했던 대로 아카데미 시상식 14개 후보에 올랐고 지난해와 달리 흑인 배우 여러 명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업무 첫날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전통과 그러나 또 그 전통적이지 않은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고 오늘 이틀째인데도 역시 그 자동차 회사 CEO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거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해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의 CEO들이 일자리를 적어도 뭐 한 2만 5천 개 정도는 늘리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세금을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팔기만 한다면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여올 때 뭐 관세를 물리게 할 것이며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요 자동차 그 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규제는 다른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그 해석이 좀 그 분명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그 자동차 그 CEO들과 만나서 했고 어쨌든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CEO들은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자동차 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잠시 오늘 있었던 그 자동차 CEO들과 신임 대통령과의 집무실에서의 만남 그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We'r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big league. We're reducing taxes very substantially, and we're reducing unnecessary regulations. And we want regulations, but we want real regulations that mean something. Mark and I were together yesterday, and I think we understand.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뭐 진정한 그 규제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환경 보호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인데 오늘 뭐 환경 보호국에도 새로운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지원금 내리는 것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단해라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했고요. 환경 보호 같은 것이 미국에서 통제불능의 수준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회사 CEO들은 과연 뭐 관세 문제, 규제를 줄인다는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각이 어디가 있는지 좀 뭔가를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만났지만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75% 규제를 아니면 75% 이상 지금 사업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이 꼭 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을 만들 때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그런 규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노동자가 안전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75%나 되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규제의 종류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 75%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그 양적인 것에서 75%를 폐지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그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두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특수 전담반을 만들었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모니터하자, 분석해라 하는 것인데, 지금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대로 뭐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개편이 될지를 신경을 쓰고 있고, 자동차 회사 이사들은 왜 이 트위터를 모니터하는가. 자동차 회사들은 테크놀로지 회사와는 다르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것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포드모로의 CEO인 그 마크 필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크라이슬러 그 CEO도 트윗하지 않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그 메리 베라만 가끔씩 트위터를 사용할 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 세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컴퓨터 거의 쓰지 않고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는 이제 그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고 페이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것도 이렇게 스크립하라고 하고 본인을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21세기형 리더인데 사실은 1900년대 초와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더로서 일을 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아마 이 부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굴뚝 그 연기 나는 그런 회사의 CEO들과는 달리 단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직접 소통을 한다는 뜻에서 트위터를 캠페인 기간 동안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트위터를 하는지를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형적인 회사의 전통적인 그런 기업의 CEO들이 그 분석하는 전담반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 그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토마스 프라이스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면서도 오바마 케어로부터 받았던 그런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줄이지 않을 것인가, 아무도 그 커버리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그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내렸던 그 행정명령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이 내용을 그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좀 전해드리겠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TPP 그 문제인데, TPP는 원래 그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공화당이 좋아하고 민주당이 싫어하는데, 왜 그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스러운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TPP를 열심히 그 주도를 해서 그야말로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싶어 했는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나 실패했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그 LA 타임즈는 사설에서 TPP를 살려라 하고 주장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꼭 경제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아시아에 어떤 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TPP 이전에 AIIB라는 아시아 그 주도 은행을 만들어서 뭔가를 경제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이 그 아시아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그 TPP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미국 노동자의 권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중국을 의식을 하는 일본 국회에서는 이미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 TPP가 미국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맨의 출신이고 그 사람의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항상 맨 위에 놓고 거의 그 많은 부분에 돈이라는 것, 경제적인 이윤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맨 위에 두는,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것에 이제 그 트럼프에게 감명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주도해 나갔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공화당 대통령은 이거 미국에 그 손해 나는 게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무효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약간 그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경우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를 지금 수립해 나가게 됐다. 너무나 이게 그 위험한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 지지를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도 이 정도라면 내가 뭐 도널드 트럼프가 일하는데 협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노동자 일자리 잃는 것 이런 것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도 처음에는 오바마의 정책인 TPP를 지지했다, 나중에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PP 이제가 끝났고 그 이후에 뭐 한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 지금 신경을 조금 쓰고 있고요. 나프타가 그 다음입니다. 이미 그 사위를 캐나다에 그 보내잖아요. 나프타가 캐나다하고 또 멕시코와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무장관, 무역대표, 백악관 무역자문이 미국에 유리하게 또 이러한 것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만 뭐 미국이 워낙에 그 강하게 나가니까 뭔가를 그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해야지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게 하지는 않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죠. 멕시코의 경우는 지금 그 TPP, 나프타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한다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과 노스다코타의 파이프라인, 오일 시추 같은 것을 많이 그 허용하겠다는 행정명령을 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의 세금을 국제가족계획 조직에 지원하지 않겠다. 낙태를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 국제가족계획 관련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 피임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들의 세계 뭐 100군데가 넘는 기구들의 미국이 지난해 경우는 한 6조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6억 달러, 6조가 아니라요. 6억 달러를 국제적인 기구, 예를 들면 International Planned 그 Parenthood Federation이라는 그런 곳, 국제가족계획연합체라고 해서 세계 한 180개국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가족 계획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체로 그 못 사는 나라에 지원을 하는 거죠. 피임 같은 것을 못 하고 또 그 여성이 건강해야지 되는데 임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낙태를 해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했었던 것이, 이 이슈는 사실은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198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풋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오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오면은 다시 없애고 이제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를 지지를 해서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경우는 지원금을 보냈고, 레이건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안 보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한 것은 이제 공화당 전형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이것과 연관돼서도 확대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낙태까지, 여성이 그 자신의 생식에 대해서 뭔가 그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수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그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인디아나 주지사였었을 때도 그렇고 또 그 의회 의원이었을 때도 낙태에 반대하는 많은 그 법안 같은 것을 만들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도 그렇고 또 그 피치 못할 경우 강간이라든가 이런 때의 그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과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예산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뭐 세계 뭐 180개국 이상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 같은 것을 돈이 없는 나라에 사는 여성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제 행정명령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역시 낙태와 연관돼서 오바마 케어에서 고용주가 그 건강보험으로 모든 고용인들에게 여성인 경우는 피임약 사는 것까지도 다 커버해 주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좀 조절이 되기는 했지만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그 여성의 피임보다는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많은 마음이 기울어 있는 닐 M. 고설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콜로라도주의 연방 판사가 연방 대법관 지금은 이제 공석이잖아요. 앤토니 스칼리아 그 자리에 지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4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요. 이게 종신직이잖아요. 21명이 지금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서 이제 지금 덴버에 있는 제10 항소법원 판사인데 가장 이 판사가 유력합니다. 분명한 판결문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고요. 헌법의 의미 같은 것, 아주 법의 형식 같은 것에 충실한 사람. 그게 이제 안토닌 스칼리아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미 이제 연방 상원의 지지 같은 것을 과거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되면은 이 사람은 엄마도 굉장히 보수적인 콜로라도주 정치인이었어요. 1981년도 레이건이 환경보호국장으로도 지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환경을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대했었던 그런 어머니를 둔 사람이고 닐 고설치 항소법원 판사가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는 법 철학이 메이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여성 가톨릭 그룹의 입장 같은 것을 많이 선택을 해서 낙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법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연방 수사국장의 임기가 그러니까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인 제임스 코메이를 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임 대통령이 영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도 있는데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은 그대로 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이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의 엑스파일 같은 거, 트럼프의 섹스 비디오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런 것을 묻어버리고 그 시점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해서 트럼프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CIA를 방문하고 그날도 제임스 코메이 부르고 악수하고 했었는데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은 그대로 같이 가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는데 백악관의 웹사이트 또 어떻게 민원 요청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도 이제까지의 대변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수적인 색채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대통령이 앞으로 100일 동안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됩니다 하고 제안 내지는 주문을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